안녕하세요. 12월 29일 매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2020년이 정말 얼마 안 남았죠.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자, 오늘은 매식경 시작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메일로 문의를 주셔서 교육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짧게 여기 설명드리려고 해요. 여기 카페 공지사항에 보시면 제가 저녁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과정이 있어요. 각 과정별로. 그래서 지금 아마도 뭐 저하고 함께 유튜브를 토대로 해서 그 과정을 진행하는 분도 계실 거고 매식경을 꾸준하게 듣는 분도 계실 건데 혼자 하기 벅차다거나 이번에 뭐 하반기 때 내가 뭐 나름대로 했지만 방향성 아직도 못 잡고 뭐 끌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내용을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전 과정은 지금 온라인으로 줌으로 진행됩니다. 줌으로 진행되고요. 크게 보시면 여기 그냥 읽어보세요. 제가 뭐 세부적으로는 얘기 안 드릴 테니까 1월 10일부터 4주 반과 8주 반이 진행이 되는데 각 과정별로 일단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목적을 한번 보시고요. 일단 4주 반 같은 경우에는 금융권을 집중으로 하는 반이고 8주 반은 금융권과 일반 기업, 뭐 금융권과 공기업 이렇게 동시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1대1 상담이라든가 그냥 일회성 상담 그런 것들을 요청하는 분들도 많으셔서 이제 그런 과정도 여기에 넣어놨으니까요. 이러한 것을 꼭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면접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제 하려고 하는데 면접에서 이번에 의외로 많은 기업에 그 최종까지 갔다가 떨어지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면접이라는 거는 한 번에 그냥 뭔가 확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고요. 지식적으로 뭔가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들이 꼭 면접 합격으로 결과가 꼭 이어지는 것만 아니에요. 물론 지식으로 아는 것들이 합격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을 높일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은 여기 제가 지금 표현을 해놨는데 여러분이 온리원이 좀 됐으면 저는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그 안에는 스킬과 어떠한 뭐 기술적인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꼭 그러한 기술적인 부분들이 아니더라도 합격하는 친구들이 이번 하반기에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지금 끌어갈 거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면접 시즌이 아니지만 처음부터 모의 면접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방향성을 잘 체크해 나가면서 아 내가 면접에서 이러한 스타일이구나 이러한 형식으로 대답을 하는구나 그러한 피드백들을 듣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자소서와 그 다음에 뭐 필기 면접 준비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꼭 뭐 저한테 하라 그게 아니라 여러분 취업지원센터나 그런 데에서 모의 면접을 지금 있잖아요. 내년 1월부터 한번 꾸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장들을 좀 저는 마련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대부분 지금 면접 준비는 면접 시즌이 돼야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그런 확률들이 조금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지금 과정들을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이어서 갈게요. 문의사항이나 이제 그런 것들은 블로그 비밀 댓글로 토대로 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자, 어제 28일 거 두 개 하다가 말았는데요. 한번 이어나가서 볼게요. 자, 기사에 갑자기 대출 끊으면 어쩌나? 벼랑 끝 내몰린 서민. 이거 계속 말씀드렸죠. 지금 1금융권에서 계속적으로 대출에 대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에 대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서민들이 돈이 필요한데 지금 마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2금융권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여기 보면 3천만 원이 급히 필요해서 신용대출 알아봤는데 주거래은행에서 대출 불가 통보를 받았어요. 저축은행은 왜 안 가려고 해요? 이자가 훨씬 1금융권보다 비싸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돈 구할 방법이 없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험을 깨서 돈을 마련해야 쉽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서민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대출이 안 되고 하니까 들어놨던 보험들을 가장 먼저 해지하는 이제 이러한 불상사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게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상황 임에 틀림없다는 거예요. 자,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을 포함한 국내 대형은행이 실용대출 중심으로 대출문을 걸어 잠궜죠. 이제 아시죠? 이렇게 얘기했으면 서민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비자들이 돈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취준을 하고 있고 생계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유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대출에 대한 감이 솔직히 없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진짜 돈이 필요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는 게 좋은 건 아닌데 대출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효율적인 투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여기 나와 있다시피 자영업자분들이나 일반 서민분들은 돈이 갑자기 뭐 불시에 필요할 때가 있는데 평소 때는 신용대출이 나와서 그런 것들을 어찌저찌 이렇게 해결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급전에 필요한 서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자가 비싼 제2금융권으로 몰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당국이 당분간 총량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어서 내년까지 대출 절벽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래서 5대 은행 월별 신용대출액 증가를 보면은 지금 굉장히 많이 뛰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가 지금 비투랑 연끌도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자영업자분들이나 이런 프리랜서분들, 그다음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금이 막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회사 공장을 운영하건 제조업을 하시건 직원들한테 월급을 주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돈을 줄 데가 없잖아요. 왜? 매출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런 신용대출을 활용해서 이제 일단 인건비나 이런 것들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총량 대출 이런 총량 규제를 하다 보니까 제2금융권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일반 서민들이 밀려나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밀려나는 상황이더라도 내년 1월부터는 은행권에서도 대출에 대한 영업을 하긴 해야 돼요. 왜? 금융당국에서 막았지만 은행은 KPI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은행권 중소기업 대신 가계대출이 올인했대요.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천만 원 이상 신용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아예 안 하기로 했고 하나은행도 중단했고 뭐 이렇게 어, 그러니까 원래는 뭐였어요? 고소득자 위주. 고소득자들에 대한 어 고소득자는 대부분 전문직이니까 실용대출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지 말고 가계부채 늘리지 말라는 금융당국이 규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정말 필요한 서민들까지 이러한 목줄을 줬다는 거죠. 굉장히 이건 좀 슬픈 상황이에요. 그래서 은행권이 이런 대출 급브레이크 건 건 뭐예요? 극약 처방 없이 금융당국과 약속한 신용대출 증가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니까 결국은 금융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자,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을 빡빡하게 관리해오다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규제를 느슨하게 풀어줬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대출을 확대해서 경기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은행권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대출 대신에 가계 신용대출을 늘리는 쪽으로 영업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융당국이 빡빡하게 관리해 오다가 올해 이제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금융당국이 조금 대출 좀 더 은행권에서 해줘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은행들이 중소기업자들과 자영업자 위주로 이런 여신을 해오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가계 신용대출을 늘리는 쪽으로 영업에 대한 드라이브를 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신용자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늘리면 돈을 떼일 위험은 적은 대신에 수익은 늘릴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신용자들은 일단 전문직이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면 적어도 떼일 위험이 적죠.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적었을까요? 많다고. 왜? 비투나 연끌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는 구조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여러분이 만약에 금융권 취업을 원하면 금융권이든 일반 기업이든요.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집단이에요. 그렇죠? 영리를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거라고요. 자, 하지만 뒤탈에 걱정되자 신용대출은 올스톱. 자, 쭉 보시면 결국은 대출을 풀어줬다 말았다 막 이런 상황도 됐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러한 금융 이슈들을 알려주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금융권에 취업한 학생들은 금융권에서 지금 봉사를 할 거고 일반 기업에 간 학생들은 금융권의 이런 그 정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 자 보세요. 은행이라는 신뢰받는 금융기관이 물론 금융당국에서 풀어줬다고 했다고 해서 돈을 풀어주고 또 닫으라고 했다고 해서 닫고 자 그렇게 본다면 결국 은행 입장에서는 이익을 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말만 잘 들으면 될까요? 제 생각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쵸?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실물 경제를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꼭 취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거 필요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한 기업의 이익 구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결국 대출을 토대로 해서 이자를 버는 건 은행권이죠. 그쵸? 그러면 풀어주라고 해서 풀어줘서 돈을 벌었어. 그럼 정말 지금 서민들이 필요한 거는
내가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에서 규제를 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안타까운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도 금융권에서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조금 해결을 해줘야 되는 그런 모럴 해저드가 아닐까? 저는 좀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것들은 우리가 뭐 할 수는 없겠죠. 왜? 위에 수장분들이 해야 될 거지만 전반적으로 금융 생태계의 이런 경제 활동들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어떻게 보면 도덕적 책임? 이런 것들. 그러니까 대출을 무조건 안 해주고 나가고가 아니라 그 가게, 그 기업에 대한 건정성과 상환 능력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관리하는 시스템들을 도입을 한다면 조금 더 보다 많은 서민들이 이렇게 이금융권으로 밀리지 않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좀 금융인으로서 금융권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면접에서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내용들 한번 쭉 보세요. 좀 안타까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만약에 자영업이나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진짜 힘들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그럴 때 금융권에서 그냥 뻣뻣하게 있는 것보다 뭔가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은행 대기 고객 10명으로 코로나의 점포 인원 제한한다. 요즘 코로나가 워낙 심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뭐 이건 뭐 그냥 보세요. 이건 뭐 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부동산의 영끌, 주식의 비투, 2030 부채 상승률 올해 1위래요. 2030. 올해 새로 빚낸 10명 중 6명은 2030. 2030 신규 대출자 평균 부채가 정말 많이 늘었어요. 자, 올 들어 새로 빚을 진 2030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다. 여러분도 이제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평균 대출액도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왜 그렇냐? 소득은 안 늘었는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나 지금 아니면 못 사. 그래서 집을 사는 영끌과 주식 투자를 하는 비투 이러한 현상들이 올해 2020년에 굉장히 큰 이슈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취준하지만 취준하고 이제 막 가보면 선배들이 하는 얘기도 듣고 막 여기저기서 막 얘기가 이제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조바심이 날 거라고요. 왜? 지금 내가 일을 해서 월급을 받지만 지금 집을 안 사면 마치 내가 평생 못 살 것 같대. 이러한 공포심리 때문에 지금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무리해서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부채가 이제 증가가 되겠죠. 중요한 건 지금 2030은 예전에 2030 세대가 아니자는 거예요. 투자 마인드, 그 다음에 뭐 습득하는 능력, 지식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많이 알고 정말 빠르게 경험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투자도 예전에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과감해진 그러한 현상들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지금 금융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2030을 타겟해서 많은 것들을 마케팅을 하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도 활성화하고 있는 거고요. 2030 고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도움이 되면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 2030 신규 차주의 부채 규모도 커졌대요. 그래서 뭐 이거 쭉 읽어보세요. 음. 그래서 중요한 건 2030 젊은 층의 부채 증가율이 급격히 늘어났는데 청년층은 취직 등으로 생애 최초 대출이 많은데 뭐 아무튼 이래서 어, 뭐 대출이 많다는 건데 우리가 이제 또 생각해 볼 거는 이런 것들 토대로 해서 자 2030 마케팅이 왜 중요한지 이건 금융권도 그렇고 다른 산업 여러분들이 만약에 취업하려고 하는 그 산업에서 2030 마케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2030 고객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서 그 상품이 계속적으로 잘 판매될 수 있고 확산될 수 있고 지속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러한 것들은 각 기업에서 수익성을 계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자원이잖아요. 2030들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뭐든지 다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기업들이. 그래서 그러한 면을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거는 끝났는데 오늘 거를 한번 보면 하루씩 밀리니까 좀 그렇네요. 오늘 거 빨리 그냥 할게요. 코스피 또다시 신고가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개미들은 일종 매도. 그러니까 지금하고 좀 방향성이 다르죠. 여지껏 계속 사다가 지금 개미들은 지금 일종 매도하고 기관들이 다시 샀어. 2020년 증시 폐장 이틀을 앞두고 코스피가 최고가. 이제 여러분 계속 들으니까 조금씩 그 반복되는 얘기들 계속 들리죠. 그쵸? 기관의 배당막차 수요에 힘입어서 출발했으나 이렇게 됐고 중요한 건 개인이 매도를 이만큼 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했는데 외국인은 조금 매수를 했고 기관이 매수를 기관이 좀 사들였죠. 그러니까 개미들이 던진 걸 지금 기관이
산 거고, 전문가들은 배당락일인 29일이 단기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코스피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고, 뭐 변동성은 있지만 지수에는 크게 지금 영향이 없다. 자, 고객 뺏길라 은행 외면의 인증서 선택권 확대. 이 얘기는 제가 못한 거는 나중에 주말에 한번 몰아서 그렇게 하던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여기 제가 몇 개를 갖고 왔는데 이거는 제가 뭐 주말에 하던가 따로 시간이 날 때 한번 몰아서 그렇게 하는 차원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여러분 이제 이틀 남았잖아요. 이제 오늘까지 포함해서 3일인데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